안녕하십니까. 태월철학 장명원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생성과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행과 오운육기. 오행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오행이 지구의 공전에서 영향을 주는 그 오운과 육기의 영향으로 그 모습과 성질이 변화를 합니다. 오운은 기의 작용을 하고 육기는 질의 작용을 하여서 형상의 형과 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운은 뭐냐? 오운은 5개의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태양계에 그 행성들이 있지요. 그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상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목화, 토, 금, 수, 이 5개의 행성의 기운을 오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육기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생긴 그 오행의 기운이 땅에 머물지요. 그 기운이 공전의 과정에서 그 기운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운의 변화를 통틀어서 육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오행의 생성입니다. 오행은 토를 만나서 변화를 하고 모습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은 태양이 있는 쪽은 빛과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화라고 합니다. 방향은 남쪽이 되지요. 반대쪽으로 태양이 없는 쪽은 차지요. 빛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음이라고 하고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자전을 하면은 태양의 빛이 제일 먼저 받는 쪽에 온도가 상승을 하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목이라고 합니다. 자라난다고. 반대로 요 금의 자리, 여기 서쪽이지요. 여기는 이제 해가 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수축하게 되지요. 근데 여기 가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이 되면은 온도가 이제 온기가 생기면서 만물이 그 기운이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여기 이제 화의 자리로 가면은 온기가 열기로 변하지요. 열기로 변하면은 여기 팽창을 합니다. 그 팽창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 또한 이렇게 막 펼쳐지게 되고 만물들이 다 펼쳐지니까 여기 보면은 이때 꽃도 피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움직이고 화려하고 장식하고 이렇게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또 기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요 금의 자리 서쪽 여기에 가면은 한기가 생기지요. 열이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이 팽창되었던 것들이 수축이 됩니다. 수축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에서 시작을 해서 여름에 꽃이 피고 펼치고 만들던 것을 요 금의 자리에 가면은 그 용도를 정리를 합니다. 아, 요것은 어디에 쓰는 거, 요것은 버릴 거, 요것은 가지고 가야 될 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한기가 수축이 되면 사람의 감정 또한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괜히 사람들이 센치멘탈해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을을 슬픔의 계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의 자리에 가면은 이게 온기에서 열기가 되고 열기에서 한기가 된 것이 다시 이제 냉기가 되지요. 빛과 열을 받지 못하니까 차가워지고, 그러면은 냉기가 되면은 응결이 됩니다. 단단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결과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봄에 삭을 심어가지고 피워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추수한 것이 겨울에 가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을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지요. 그 여태는 이제 절망이라 하는 것이 수의 자리에 가면 어둠의 자리라는 거죠. 한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지요. 그냥 가만히 쉬고 내년을 계획하고,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밤길이다, 어두운 곳에 갔다, 이래서 힘든 일이 겪는다 해서 절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오행이 생성되는 것은 목화금수의 기운이 지구와 태양의 상관관계에서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목화금수의 기운이 중앙에 있는 토지요, 지구. 이 지구의 땅의 기운을 만나서 그 오행들이 형상을 갖추게 됩니다. 요것은 12지지가 됩니다. 우리가 12달을 이야기하고 12시간을 이야기하지요. 태양과 지구의 상관관계에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생기는 하나의 자연현상들을 이 대표적인 그 떡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됩니다. 그 자는 한 방울에 물방울을 이야기하지요. 어둡다, 아주 작다, 미세하다, 차다. 이렇게 태양이 완전히 반대쪽에 있습니다. 요때 이제 일양이 시생을 합니다. 하나의 양이 시생을 한다, 이렇게 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요 자에 하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에 하늘이 열린다고 했고 축에 요 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축이란 거는 요 토를 이야기하는데, 토에 물이 들어가서 딱딱하게 굳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형상화된 토다, 얼은 땅이다, 이런 표시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인의 자리다, 이러면 인시다, 인을이다, 이래 되면은 하나의 양기가 이제 삼양이 돼가지고 요때부터는 땅을 뚫고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자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요 태양의 빛이 이제 인시가 되면은 이제 요 중앙을 딱 봤을 적에 열이 있는 자리로 가니까 요 자리에 오면은 이제 땅이 살살 녹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땅 속에 있던 습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땅 속에 있던 씨앗들도 발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의 자리에 가면은, 묘는 이건 뭐냐면 꽃잎이 이렇게 떡잎이 이렇게 피는 모습이 됩니다. 삭에 자라온 것이 이렇게 피는 것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아침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막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펼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묘의 자리죠. 그 봄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봄이 되면 여기저기 삭이 나고 풀이 돋아나고 산천이 푸르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의 작용이 이 땅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진의 자리는 여기도 또 토의 자리가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나오는데 진중에 보면은 저 물하고 요 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넓은 들판에 인묘를 거쳐온 풀과 초목들이 막 자라나는 자리가 됩니다. 자라나는 자리. 그 다음 사의 자리다. 여기도 보면은 불의 자리가 됩니다. 불인데 요거는 빛이지요, 빛. 태양빛을 받으니까, 여기 빛을 받는데, 근데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 전체가 열을 받는 쪽에 기운이 올라가니까, 이쪽에는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많은 미립자들이 있는데, 그 미립자들이 다 뭐냐, 하나의 수기를 다 품고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은 물이 증발을 하듯이
공기 중에 미립자들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부피가 팽창을 해서 공기 중으로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은 그 빛을 받으면은 난반사가 돼서 빛이 나게 됩니다. 태양빛 때 반짝반짝 빛나지요. 그래서 아침에 요 4시다 요 때가 하늘이 제일 빛이 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시다 이게 정오다 이러면은 오란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불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빛이 되면 요건 불이 되지요. 그러면 뭐냐, 태양과 제일 가까우니까 열이 제일 강하다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밀은 뭐냐, 뜨거운 땅입니다. 뜨거운 땅. 화기가 이렇게 다 모여있는 땅이 되는데, 땅이 뜨거운 땅이 이제 여기 자체가 다 뜨거운 땅인데 세 곳이 여기 이제 미가 됐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화기가 다 이제 여기 모였으니까 이제부터 음쪽으로 내려간다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의 자리에서 음이 하나의 음이 태어나고 미의 자리에서 음이 두 개가 됩니다. 그렇게 충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양의 자리로 올라가고 여기서 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 신을이다, 신을이다, 신시다 여기 가면은 오후 시간이 되지요. 오후 시간에 보면은 요 밭전자지요. 밭전자에 기온이 밑으로 뚫고 내려갑니다. 이건 뭐냐, 우주 공간에 있는 기온이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냉각되는 거지요. 냉각되니까 기온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그 유의 자리는 저녁이 되고 가을이 되고 추석의 자리가 되지요. 해가 지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자리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술이 이제 가면은 요때는 가을이 마무리되는 땅이고 신유술 저녁이 마무리되는 땅입니다. 요 술의 자리란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요 술을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화롯불이라고 합니다. 겉은 재가 덮여있는데 속에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요 술토라고 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고 불씨를 간직한 땅이 되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에는 열기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봄을 거쳐가 여름을 거쳐가지고 땅에 들어가 있던 온기가 소멸이 되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이 겨울을 넘어가는 동안에 땅 깊은 곳에서 땅에 완전히 얼어붙어서 못 쓰게 되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해시다 이래 되면은 해월이 되지요. 밤이 시작됩니다. 밤이 시작되면은 음이 강해지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밤중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 12지지는 결국은 뭐냐,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이 땅에 어떤 기운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됩니다. 결국은 오행의 작용이지요. 오행의 작용이. 그래서 다른 오행들이 이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미루어서 견주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넘어가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는 식간의 생성입니다. 식간은 뭐냐, 우주 공간에 지구상에 형성된 물질을 식간이란 10개의 대표적인 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걸 식간이라고 합니다. 10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간은 오행이 물질로 형성된 모습으로 오운과 육교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행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어떤 기운이 형성된다는 거지요. 요 인의 자리에서는 계속 땅에서 올라온 자리가 되니까 나무가 자란다. 그 표시고 이제 간목을 해서 간목을 이야기하지요. 밭에서 밑에서 뚫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갑이란 것을 하나의 식간을 정해놨는데 갑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졌다. 근데 요거는 갑은 이 자리에서 생성은 되는데 생성된 기운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지구의 자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따라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갑이 그 모습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변하는 게 뭐 때문에 변하느냐. 여기 오운과 육기라고 했잖아요. 육기란 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는 땅의 12지지의 요 상호작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호작용하고 제일 먼저 설명을 한 태양계의 행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오행이 해마다, 때마다, 월마다, 날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하는 오행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갑이란 모습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또는 올해에, 내년에, 이달에, 오늘, 그리고 그 모습들이 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합니다. 결국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유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성되는 자리가 갑은 여기서 생성된다 치면은 갑이 자라나서 펼치는 요 자리에서 을이 생성이 됩니다. 여긴 나무가 자라나는 올라가는 나무의 모습이라면은 여긴 다 자라서 나무가 이제 올라오면은 밑에 풀들이 자라서 넝쿨들이 자라서 막 펼치 나가잖아요. 그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뭐냐? 아까 사의 자리거든요. 그 병화를 태양이라 합니다. 태양빛이 뜨고 그러니까 태양빛과 같은 것이 여기에 생겨 있다는 것이죠. 정화는 아까 그 오미의 자리가 합니다. 정화는 뭐냐? 열인데 열은 혼자서는 존재를 못합니다. 땅에 열이 품어주니까 땅과 함께 이 열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할 적에 우리가 화토가 동조한다 이렇게 합니다. 같은 자리에 머문다. 그래서 이 정화의 이 자리가 화토 동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금화가 교력을 한다 이제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정이란 거는 요 미의 자리 여기서 화토가 동조를 함으로써 땅이 열을 품어주니까 정화가 자기 모양을 잘 갖추고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 경의 자리는 가을에 시작되는 아까 신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 신의 자리. 신의 자리에는 여기서 팽창됐던 것들이 이제 열이 멀어지니까 다시 수축이 되잖아요. 다시 수축이 되니까 여기 굉장히 단단하게 수축이 됩니다. 단단하게. 그렇게 수축되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요거 이제 신은 아까 술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은 요 신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 신이. 술과 유의 자리고 가운데쯤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요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신이란 거는 수축된 것들이 하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고 딱딱하고 예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보석이라고 하지요. 만물들이 땅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돼서 가을이 돼서 완전히 이 굳었을 적에 가장 빛나는 것을 보석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 임의 자리는 아까 해가 여기 해의 자리가 됩니다. 여기에 음이 강해지는 자리에. 그럼 요건 뭐냐? 임이란 거는 물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딱딱하게 굳었던 것들이 다시 냉각이 되면은 다시 물로 돌아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물 흐른다 이래 되고, 수의 자리, 여기는 물이 고이는 자리가 되죠. 고여서 정체되는 자리가 되고, 개수든 자리도 요거 다시 이제 물이 다시 흘러가려는 자리가 되죠. 축자리가 되니까 땅에 물이 들어서 얼어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형성된 가벌, 병정, 무기, 경신을 경신, 인계가 가벌, 병정, 경신, 인계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갑이 그냥 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갑은 반드시 자기가 모습을 갖추려면은 무토든 기토든 이 토에 이 갑이 들어가서 갑이 작용을 해서 토가 갑의 모양을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토가 을의 모양이 되지요. 토란 거는 형상이고 형질이지요. 이 사상의 기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입니다. 토란 어떤 물질을 형성을 빌어서 어떤 물질에 갑의 기운이 가장 많은 물질이 되고, 을의 기운이 가장 많은 물질이 되고, 병의 기운이 가장 많은 물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운들이 토의 힘을 빌어서, 토를 빌어서 그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몸도 전체적으로는 토이고, 우리가 나무를 보는데 나무도 그 자체는 토가 됩니다. 토인데 무슨 토냐? 이 갑이란 거는 이 뻗어 올라가는 그런 목성분이 아주 강한 토가 나무가 되지요. 그래서 나무를 목이라고 하고, 을은 옆으로 펼쳐나가는 기운이 아주 강한 토 하나의 형상이 됩니다. 물론 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토는 형상인데 이 형상이 굳으려면은 이 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형상에 금이 작용해서 단단하게 굳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굳느냐 따라서 이 형상이 부드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이 무토와 기토란데 이 사상의 오행이 다 작용을 합니다. 다 작용을 해서 그 중에서 어느 그 오행이 가장 대표적으로 된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토 기토를 볼 적에 무토는 토는 토인데 형상을 이루지 못한 공기 중에 미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기운들, 무수한 미립자들은 여기 무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은 이 무토를 어디다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아래 아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토가 만들어지는 자리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뭐냐? 땅입니다. 땅. 같은 토인데 태양이 열을 받는 데서는 팽창을 하니까 토가 단단하게 굳지를 안 합니다. 근데 땅 밑으로 내려오면은 반대쪽으로 빛과 열이 도달하지 않는 이 반대쪽 땅에는 땅이 굳게 됩니다. 이게 수축과 응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축돼서 굳은 모양을 우리가 기토라고 하고, 올라가 있는 미립자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을 무토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명리학을 이야기할 적에 여기 식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 형상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무토가 큰 산이 되고 기토는 작은 땅이 됩니다. 그리고 큰 산은 뭐냐? 인공의 산이 인공의 땅이 되고, 인공이 아니죠. 사람이 가공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땅들을 말하고, 기토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사람들이 가공해서 사용하는 땅을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식간의 생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오운계시도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오운이란 거는 이게 기록에는 보면 황제내경에 보면은 기백이란 분이 하늘에 이런 기운들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황제한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논해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기운이 보일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은 못 보지만
나름의 안목을 가졌다든가 이걸 오래 관찰하신 분들은 저는 봤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늘의 별만 보면서 옛날 분들은 이걸 다 연구해가지고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 밝혀놨다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이제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같은 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놓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별을 칠요라고 하죠. 해와 달하고, 그 다음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5개의 별하고 해서 그걸 칠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온계시도에 보면은 기운이 5개의 기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천지기, 현천지기, 금천지기, 단천지기, 소천지기인데, 창천지기는 요 푸른 기운입니다. 요 푸른 기운이 지나가는 방향이 정과 임의 방향이다. 정임합을 우리가 천간합에서 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건 목성의 통로라는 거지요. 창천에 하늘에 창천지기가 있을 적에는 목성이 지구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정화와 임수가 있을 적에는 합이 왔을 적에는 목성의 작용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정임합목. 그 다음에 저 병신합수가 됩니다. 이거는 현천지기 검은 기운이지요. 그래서 병과 태양하고 신금물이 만났는데 수기가 생긴다. 뭐 자연현상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건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하늘의 기운에서 봤을 적에는 이건 수성이 지나가는 길이 되지요. 병신합. 그 수성이 병년하고 신년이나 병월하고 신월에는 수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가지고 금을 현자에서 현천직이다. 그 다음에 소천직이는 을경합을 이야기합니다. 을경합은 금이니까 금성이 되지요. 요 금성이 통로가 됩니다. 금천직이 요거는 갑기합토가 됩니다. 이게 금이니까 누른색이 되잖아요. 그 갑기합토의 진행 방향은 요런 방향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단천지기는 붉다는 거지요. 이렇게 무게합화가 됩니다. 모토에서 요 개수까지 요거는 이제 무게합화라고 일하는데, 이것들이 지구가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적에 다른 5개의 다른 목화통수의 오행 역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그 자전 시각과 공전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황도면에서 이렇게 상호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각 별들이 각각의 유인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1년을 딱 정할 적에 옛날 분들은 어떻게 정했느냐. 목성의 주기가, 공전 주기가 11.88년이 됩니다. 그래서 목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2로 나눠서 그걸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죠. 12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는 1년이잖아요. 근데 목성은 12년에 돌리면 12분의 1이다. 원래가 기해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목성이 해방향에 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원래는 목성이 해방향에 가 있고 기는 뭐다? 여기 갑기합토가 있죠. 기해년. 토성이 지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다. 지구의 요 하늘의 공간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해다. 그것이 기해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온계시도를 요거 볼 적에 찾아보시면은 방향이 요쪽으로 지금 내가 동쪽을 해놨는데 요쪽으로 동쪽을 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표현의 차이인데, 우선
우리가 이걸 볼 적에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늘의 중앙 얘기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게 뭐다?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봅니다. 북쪽. 북극성을 바라보면은 내 머리 뒤쪽이 반대쪽이 되죠. 남쪽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는데 북극성에서 밑쪽이 보면 아래쪽이 자방향, 북방향이 되고 북극성의 위쪽, 내 머리 꼭대기 쪽으로 해서 머리 뒤통수 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또 이렇게 왼쪽으로 자전을 하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죠. 반대쪽인 서쪽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천문도를 그릴 적에는 이렇게 거꾸로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는 이게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땅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땅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잖아요. 땅이 가만히 있으면 땅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되니까 해가 여기서 뜨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동쪽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여기가 동쪽이고 저 외부에서 지구와 태양을 멀리서 바라보면 이쪽이 동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할 적에는 다 이쪽을 동쪽으로 합니다. 왜? 지구 이 땅에서, 우리 역시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되니까 지구가 돌아가지만은 결국은 빛은 여기에서 아침 해가 뜨고 여기에서 열이 강하고 여기에서 해가 지는 그런 과정에서 산다는 것이죠. 다음에 육기도 됩니다. 오운 육기라는 것은 땅에 작용하는 6개의 기운도입니다. 기운도. 근데 이것은 오운 육기를 먼저 이야기하면은 좌오를 소음군화라고 하고 충미를 태음섭토라고 합니다. 축토미토. 그 다음에 인신을 소양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묘유를 양명조금이라 하고 진수를 태양한수라 하고 사이를 거름풍목이라 합니다. 이게 지금 한의학에서는, 사상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요 인체의 기경팔맥하고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오장육부 연결시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이 명리학인 입장에서 제가 이래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낫느냐. 이 소음군화나 이런 부분은 자와 오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해자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거름풍목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거름이단 말이죠. 여기 음이 생기고 자가 소음이 됩니다. 소음이 되고 축이 태음이 됩니다. 태음이. 그렇게 거름, 소음, 태음이 되고 사오미는 뭐냐? 사는 풍목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고 나무에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 나무들이 자라나고 펼쳐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오는 뭐냐? 군화라는 거지요. 화가 임금이다 는 뜻이죠. 미는 섭토가 됩니다. 뜨거웠던 땅이 이제 음으로 늘어나는 자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섭토라고 이제 이름한 것이지요. 그 인신은 소양상화거든요. 인신은 소양이다 이거지요. 1양, 2양, 3양이 되고 4양, 5양, 4가 6양이 됩니다. 5가 1음이 되죠. 음이 하나가 생기고 2음, 3음, 신이 3음이 되고 6가 4음, 술이 5음, 해가 6음이 됩니다. 자는 1양이 이제 자라나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가장 강한 자리가 사와 해가 됩니다. 근데 인신은 소양 상화인데 인신은 양은 작은 양이라는 뜻이고 상화는 뭐냐? 화가 금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역할이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인신, 소양, 상화. 이래서 한 번씩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우주의 가을이다. 금화가 조력을 한다. 그게 이제 상화를 이야기합니다. 묘유는 양명조금입니다. 양명은 글자 그대로 태양의 빛이 밝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고 봄이 되지요. 조금은
금이 건조하다는 것이죠. 가을이죠. 가을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가을에 금이 건조하니까 조금이 되고, 진술이 태양 한 수가 됩니다. 양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 양이 오양의 자리가 됩니다. 태양이 끝이 밝다. 들판을 하늘에 또 넓은 들판을 하늘에 태양이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 태양이 되고, 한수란 거는 물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물이 여기서 이름, 이음, 삼음에서 삼음이 시생해서 물이 형상을 갖춥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사음, 오음, 육음에 가면은 아까 걸음이 음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오음의 자리에 물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 차가워져야 음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사회 걸음 품목인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회 풍목 걸음으로 돼야 맞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굳이 다르게 쓰기도 그래서 시중에 일반인적으로 그냥 다 적어 놓은 대로 그냥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는데, 개념은 굳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는 소음이다. 음이 강해지는 시기다. 축은 태음이다. 음이 제일 강한 시기다. 그렇게 음이 땅과 어우러져서 얼어붙은 시기다. 이는 소양이다. 소양,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다. 묘는 양명이다. 햇빛이 밝아오는 자리다. 지는 태양이다. 햇살이 아주 강하게 잘 비치는 곳이다. 산은 풍목이다. 풍목이다. 이때는 나무에 바람이 불면 이동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 시기다. 오는 군화의 자리다. 화기가 강하다는 것이죠. 미는 습토의 자리다. 땅이 습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은 상화의 자리다. 금화가 교육하는 자리다. 유는 조금이다. 금이 건조해진다. 건조한 자리다. 그렇게 건조하다는 것이 금이 아주 따뜻하고 날카롭고 예지하게 되는 자리죠. 술은 한수다. 물이 차가워지는 자리다. 그렇게 술을이 되고 술시가 되는 것이죠. 해는 골음이다. 음이 일어나는 자리다. 이렇게 글자 이렇게 갈라서 한문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은 요 지지 육기에 대한 뜻을 그냥 12지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의 생성과 그 변화, 오행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오행이 변화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변화는 오운육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오운육기는 어디에서 생성이 된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계절적인 작용,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이 태양을 공전하는 각 행성들이 지구에 미치는 유인력들이 오운이 되고, 땅에 형성된 작용이 육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오행이, 여기서 만들어진 오행이 식간의 형상을 띠고, 식간의 형상이 이 오운 육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이 달라짐으로써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식간이 어디에서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어를시의 일간을 나라고 하는데, 내가 뭐냐? 내가 만약에 을간이다 이러면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따라서 을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을묘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봄에 막 을이 자라나는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을묘란 것은 끊임없이 펼쳐나가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성질을 가진 을이 되는 것이고,
반대, 을유로 태어났다면은 가을에 차고 건조한 데서 이 을의 펼치는 작용, 확장 작용을 하기 어려운 을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간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을이 어떤 계절에 났으며 어떤 년에 났으며 어떤 시간에 태어나서 어떤 대운을 거치면서 어떤 해를 만나면서 이 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사주명리학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생성과 그 다음 식관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 식관이 변화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